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증 세무사 신의승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렌트와 리스, 어떤 게 절세 효과가 클까입니다. 그럼 우선 리스와 렌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렌트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서 렌트회사로부터 차량과 유지, 보수의 서비스를 빌리는 임대상품입니다. 렌트의 특징으로는 자동차가 렌트사 명의이기 때문에 보험 또한 렌트사 명의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월 렌트료에는 자동차 금액과 보험료, 자동차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란 리스회사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매달 일정 요금을 받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리스의 특징으로는 자동차가 리스회사 명의이나 보험과 자동차세는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리스료는 차량 가격과 취득세, 부대비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리스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제2금융권 부채로 잡혀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리스와 렌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리스와 렌트 중 어떤 게 절세 효과가 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용 방법의 차이에 따라 절세 효과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 방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비용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용 처리는 크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와 법인세,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에서 승용차 규정에 대한 용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나뉘게 됩니다. 반면 소득세, 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해보자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알아두시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를 제외한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 이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예시로 제네시스, 소나타, 그랜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카니발, 포터 등은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선 렌트를 할 경우에 매입세 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렌트하면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월 렌트료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 승용차를 렌트할 때는 영업용인가 비영업용인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렌트하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비영업용으로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께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하시면 영업용 사용 여부,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제 가능한 차량인 경우 월 렌트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리스 회사는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 공제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소득세, 법인세에서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비용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은 법인세와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차량 한 대당 비용 처리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렌트의 경우 업무 사용 비용은 렌트료, 유류비, 이자 등으로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연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연 8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월 렌트료가 90만원 정도이고 유류비와 이자 등이 월 30만원 이하라면 한도 초과액 없이 모두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리스의 경우 업무 사용 비용은 리스료, 보험료, 유류비, 이자 등으로서 렌트와 같이 업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연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의 93%로 연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 리스료가 70만 원 정도이고 보험료, 유류비, 이자 등이 월 50만 원 이하라면 한도 초과액 없이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도를 적용받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8천만 원인 차량을 렌트하여 월 렌트료가 150만 원, 유류비가 10만 원이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업무 사용 비용은 연 1,900만 원 정도이고 400만 원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와 달리 추후에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 렌트료의 70%는 약 1,200만 원이고 800만 원을 초과한 400만 원은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며 업무 사용 비용과 달리 추후 연도에 비용 처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비용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인 사업자분들과 법인 사업자분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만약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 상관없이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21년부터 개인 사업자 중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나 전문 자격사의 경우 한 대 외에 추가로 두 번째 차량부터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 사용 비용의 50%만을 인정받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만약 업무 사용 비용이 연 1,500만 원을 넘어 더 많은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렌트와 리스의 비용 처리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듯이 렌트와 리스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자분들께서는 비용 처리 외에도 이용 방법을 선택하실 때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역가입자,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역가입자이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게 싫다 하시면 리스나 렌탈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걸 원하신다면 리스나 렌탈, 할부, 그리고 일시불 중에 총 납입액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대출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사업상 신용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리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나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채가 잡힌 만큼 차감해서 신용대출의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상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야 하는 분들은 리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 부채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2금융권의 부채로 보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리스와 렌트에 따른 비용 처리 방법과 참고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용 방법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각자의 자금 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셔서 자신에게 합리적인 이용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세무법인 다승 세무사 신의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